베트남에 살면서 나만 모르고 있는 것들, 아니 망각하고 있다는 말이 더 맞을 수도 있겠네요. 베트남에 사시는 분들과 저조차도 오래 살면서 느끼는 거, 나는 베트남에 좀 특화되어 있고 전문가다. 그렇지만 정작 실상을 들여다보면 베트남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 사는 동네 말고는 잘 안 읽지도 못하고, 뭐 한마디로 자기 기준으로 베트남에서 살아나가는 거지, 그걸 전문가라고 아니면은 남들보다 상당히 자신이 많이 안다고 착각을 한다. 어떻게 보면 망각을 한다. 이게 맞을 수도 있죠. 정작 자신이 변해가는 거는 자기 자신은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? 예를 들어 내가 무슨 커피숍을 한다, 식당을 한다, 어떤 사업을 한다, 이렇게 경험치가 있으신 분들은 자신이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거나 굉장히 전문가라고 착각하는 경향을 상당히 많이 여기서 지켜봐요. 예를 들어 뭐 한국이나 한국이라 치는 게 낫겠군요. 한국에 있다 보면은 주로 뭐 경험이 좀 있다 하면 뭐 10년 넘게 뭐 사업을 운영하셨던 분이나 아니면은 거기에서 굉장히 한 직종으로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, 이런 분들을 경력직으로 인정하지, 뭐 꼬짝 뭐 3, 4년 뭐 일했다고 이거 굉장히 크게 인정받지는 않잖아요. 하지만 이 외국으로 나가면은 뭐 2, 3년만 넘어도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, 특화돼 있다? 계속 이런 느낌, 전문가처럼 행세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어요. 그러면서 저도 스스로 반문해보죠. 나는 어떤가? 나조차도 착각하고 있었더라고요. 저도 아직도 배우고 있고, 아직도 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인 거예요. 단지 모두 다 자신의 기준 속에서 살아나가고 있는 거지, 굉장히 본인의 어떤 일선에서 전문적으로 그 일을 굉장히 잘한다, 이렇게 좀 오만한 생각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찾아오는 지인분들과 어떤 일을 했을 때 좀 망가지고 사업의 실패, 뭐 사기,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책임 소재에 대해서 불분명하지도 않고, 또 나름대로 자신들이 뭐 좋게 해결했다고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한국에서 상상도 없는 일들을 되게 굉장히 많이 벌이고 있었더라고요. 한국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계약, 서류,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시되지만 이 베트남에서는 거의 말이에요, 말.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어떤 정상적인 어떤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이 베트남에 오시게 되면은 굉장히 좀 피곤함을 느끼실 거예요. 어떤 법적으로도 어떤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,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목소리 큰 사람, 아니면은 나름대로 여기서 좀 돈 좀 더 있는 사람, 아니면 공안들을 더 아는 사람, 이런 사람들을 뭐 등에 업고 그냥 찍어 누르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고 있죠, 베트남에선. 베트남은 더워 죽겠는데 이 와중에 크리스마스 트리라 참 어색하네요. 한국은 지금 뭐 한파로 난리죠. 베트남은 정말 쪄 죽겠습니다. 이상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동남아가 어떤 핑크빛 희망으로 보이겠지만, 현실적으로 세상을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치열하고 어쩔 때는 지옥 같은 생활이 될 거예요. 확실히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잖아요. 언제부터 내가 무너졌는지,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변해갔는지, 아니면 언제부터 내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졌지, 이거를 가늠조차 할 수 없어요. 굉장히 천천히 물들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 대비할 시간조차 스스로 찾을 수가 없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, 한국에 있을 때는 어떤 직업을 구하면은 뭐 짧게는 뭐 3년, 뭐 길게는 10년 이상 이렇게 좀 진득하게 일하는 경향이 많은데, 이 외국에 살다 보니까 곰곰이 생각하니까 뭐 길어야 2, 3년? 짧으면 뭐 몇 개월,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비즈니스가 반복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. 저조차도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.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뭐 나쁘다고는 판단할 수 없는 게, 다 좋은 생각으로 좋은 방향성으로 생각을 했지만 막상 그 필드에 딱 들어서고 나면은 본인이 할 수 없는 일들과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이 명확하게 나눠지거든요.
그 안에서 사람들이 빨리 판단을 하는 거죠. 아, 이건 더하면 위험하겠다. 더해서는 뭔가 일신상의 변화가 생기겠다.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느끼는 교민들의 마음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렇게 샵들이 생겨났다 주로 없어지고, 샵들이 생겨났다 없어지고, 이게 개인 사업이면 괜찮은데 꼭 무슨 투자나 아니면 협업 아니면 동업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. 특히 베트남은.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성공한 사람이 많으면 뭐 사기니 뭐니 이런 말들이 안 나오겠죠. 그러나 일들이 계속 생각대로 안 흘러가다 보니까 계속 방향성이 흐트러지고, 이 속에서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계속 이게 안 좋게 말들이 와전되는 거죠. 근데 결론적으로 봐서는 베트남에서 아니면 외국에서 한국인이 아니면 또 다른 교민이 살아가기는 상당히 힘든 조건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베트남은 참 희한한 게, 여기서 지금 옆에 보이는 이 꼬맹이 아가씨들이 뭐냐면은 이게 물 주는 아가씨예요. 한국에서 이런 일 시키면은 젊은 애들이 하지도 않겠죠. 그래서 참 어쩌면 교육의 수준이랄까 아니면 문화적인 습성이랄까, 직업의 귀천은 많이 나눠져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. 이런 직업을 갖고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, 이런 부분은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이 베트남이 좀 부럽네요. 하루 왼종일 옆에 있는 이 꼬맹이 2명은 하루 왼종일 여기 길에 물 주는 게 일이에요. 여기 관리만. 근데 나이대가 뭐 19살, 18살 이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. 저도 항상 밝죠. 부끄러워하지는 않고. 여기도 또 이런 게 있네요. 아, 어떤 공고문 같은 걸 여기다 붙여놓는군요. 얼추 보면은 무슨 재활용 쓰레기 같은 거 수거하는 오토바이 같잖아요. 근데 이게 음료수 파는 아줌마예요. 동네를 휘젓고 다니면서 전화하면 와서 커피도 타주고 오렌지 주스, 이 작은 오토바이 안에서 별의별 음료수를 다 만들어냅니다. 대단하죠? 금액도 상당히 저렴하고요.